과거에 만난 적도 있대요. 한동훈 의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만난 적이 있답니다. 작년에 만났나요? 상가에서 만났는데 유승민 의원을 네. 두 분이 공감하는 바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라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했고 그 당시에 유승민이 의원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아마 계엄 해제하러 네. 본회의장 갔을 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당내 기반이 없었는데 당내 기반을 만들려다 보면 한동훈 의원하고 먼저 공감대를 이룬다면은 오히려 당내 기반은 좁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사안 한번 먼저 화면으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진단할 주제는 유승민, 이준석 회동, 한동훈은인데요. 요즘 유승민 의원 이제 행보가 좀 약간 광폭 행보를 할 만큼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 이제 합리적 보수, 그리고 그를 통한 보수 재건에 대한 열망이 이제 높아지는 국민적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이제 10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랑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용산에서 만나서 한 비공개 잔치는 한 2시간 정도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서 보수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면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2028년 총선 때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이 대표도 공감했다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통합해야 돼서 민주당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요즘에 이렇게 오세훈, 이준석 이렇게 의원 대표를 만나고 이제 친윤계 탄핵 반대표까지 끌어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경쟁 의식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만남 예정도 없고 이제 언급 모르죠. 본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게 본인들 결정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일단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로 해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 그 주변에 있는 친박들이 배신자 낙인을 찍으면서 네. 오랫동안 정치 낭인 비슷하게 고초를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분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수의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상당히 보수의 자산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이 다시 정치계로 그동안에 약간 낭인 내지는 도인처럼 생활해 오셨는데 네. 다시 돌아오시는 거는 저는 잘 된 일이다. 그래서 다 같이 개혁적인 보수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한 발자국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근데 말씀하신 거 다 맞는 얘기죠. 탄핵 찬성한 사람이든 반성한 사람이든 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사실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지금 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 다 와. 우리가 안아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처지는 좀 아니죠. 아니고 오히려 여러 탄압이라든가 질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유승민 의원을 만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막으려면 장동혁 지도부와도 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는 이제 유승민 이제 오세훈 이런 분들과는 약간 결이 많이 다른데 장동혁을 끌어안는 한이 장동혁 대표와도 함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선회하자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네. 보수가 통합하고 혁신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선의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오랜만에 이제 정치적 기지개를 네. 다시 켜는 건데 사실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몇 차례 기회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본인이 좀 과하게 신중했던 건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네. 나서지 않았어요. 네. 저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스토리가 있고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되고 어쨌든 정치권 내 회자가 될 뿐이지 네. 대중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가 남아 있을까?
저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 합리적 네.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아깝다 유승민. 뭐 이런 생각 정도지 네. 그 대중적 기대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나선다고 안 되던 보수 통합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본인도 알 거라고 보고 다만 본인이 과거에 이제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오랫동안 이제 아까 이제 뭐 낭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정치적 유랑생활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이제 보수를 통합한다면 조금 다른 결로 가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뭐 본인이 테이블 세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색깔이나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분은 자기 원칙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까칠하게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네. 갑자기 이게 모서리 다 깎고 둥글둥글하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황희정승처럼 네. 되겠어요 그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게 다 통합하고 혁신해서 승리의 길로 가자라는 게 듣기엔 좋은데 네. 현실에서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혹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윤어게인 네. 이를테면 그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네. 상당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교집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과 네. 그거 다 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유승민의 원칙이 도대체 뭐며 왜 이른바 박근혜 친박들하고 대립하면서 네. 10년 동안 그러면 유랑 생활을 한 거야? 그때 뭐 원칙이고 나발이고 다 통합해서 가자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유승민마저도 원칙이 없어지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자칫하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글쎄요. 뭐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네. 현실에서는 과연 그게 작동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중적 기반, 네.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층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윤호개인 세력, 이른바 극우 세력들 때문에. 근데 거기하고 구분하지 않고 그걸 다 쌓아안고 네. 통합과 승리로 간다. 통합과 승리로 못 가요. 그것도 쌓아안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그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유승민 의원이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나이의 문제도 사실상 이제 예. 70에 육박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어떤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돌파력을 보여주시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뭐 다 통합하면서 갑시다라는 것들이 말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있어서는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착하게 살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뭐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윤호개인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을 그걸 다 껴안고 가는다는 주장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서로 논리적인 타협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 이중당적자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네.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적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중당적은 부정선거예요. 부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쪽에도 투표하고 저쪽에도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는 절대 뭐 안 된다. 당연히 부정선거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에도 투표하고 국민의힘에도 투표해서 이게 다 유효하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상당수가 네. 이중 당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본인들의 이중 당적부터 정리를 하셔야죠. 네? 그러고 나서 뭐 부정선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뭐 논리적인 부분에서 그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네. 부정선거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망상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그 망상 바이러스가 서로 계속 자기 복제를 해가면서 네. 그 확산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수의 재건을 얘기한다? 그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거는 뭐 아마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신 게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선들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합리적 보수의 재건을 바라시는 분들의 대표적 열망을 받고 있는 뭐 주자들이 뭐 한동훈 의원, 뭐 이제 이준석 대표 이런 당 밖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이제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활동을 넓히면서 그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제 이런 보수 재건의 기치 경쟁에 좀 뛰어들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 네.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주변에서는 그거는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낙 떨어지면 이제 그 자리를 노린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아까 이제 연세 말씀도 하셨는데 네. 뭐 이제 서울시장 뭐 재보궐선거 나가가지고 3년 임기하고 대선 도전하고 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음. 그보다는 이제 차기 당권 혹은 대권 네. 뭐 이건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 차원의 경쟁이 있을 수 있죠. 당 내부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네. 장동혁 대표도 있고 네. 당 밖에 있지만은 한동훈 전 그 대표도 있고 네. 이준석 의원도 있고 네. 다 이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경쟁 이전에 뭔가 이게 큰 어떤 이 말하자면 네. 이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보수로서는 지금 그렇죠. 개혁신당도 밖에 있고 네. 뭐 한동훈 의원도 밖에 있고 이게 뿔뿔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원론적으로는 다 합쳐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의 골도 깊고 네. 또 노선의 차이도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장동혁 노선이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나 한동훈의 노선이라는 게 병존할 수 있나요? 한 당에서? 그 장동혁 노선이 있나요? 아니 어찌됐건 간에 아니 윤호개인을 노선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일정의 부정선거 포션이 있는 저걸 거죠. 노선이라고 보면 네. 그게 병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그냥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네. 그 한 리그 안에서 네. 공존하면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저는 왜 한동훈 의원은 안 만나냐? 이 유승민 의원이.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의 기조대로라면 만나는 게 맞죠. 그렇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다 통합해서 네. 승리하자 이러면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어. 그리고 과거에 만난 적도 있대요. 그게 그래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뭐 작년에. 한동훈 의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만난 적이 있답니다. 작년에 만났나요? 제가 뭐 상가에서 만났는데 아. 유승민 의원을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뭐 만났을 수 뭐 있죠. 여러 사람이 들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아니 두 분이 공감하는 바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라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했고 그 당시에 의원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아마 그랬겠죠. 계엄 해제하러 네. 본회의장 갔을 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서로 이제 또 어떤 경쟁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당내 기반이 없었는데 네. 당내 기반을 만들려다 보면 한동훈 의원하고 먼저 공감대를 이룬다면은 오히려 당내 기반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예. 있군요.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뭐 시기나 순서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회의적인 게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있었던 네. 그런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이분한테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불이 다 꺼진 듯 눈 하다가도 꺼진 불씨도 다시 봐야 되는데 불을 다시 피울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너도 좋고 황희정선 같은 다 통합하자 이게 과연 맞는 정치인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요. 이를테면 장동혁 그 대표나 이른바 지금의 당권파 이런 분들하고 함께 당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정말. 그리고 이게 정말 극우를 일각에 품은 보수라는 게 네. 한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또 지금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뭐 여러 의원들의 활동이 좀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이제 어제 뭐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사에 간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부산시당 부산시당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부산 지역 의원들과 이렇게 함께 갔는데 여기 사진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도 있고 뭐 이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뭐
김도우 의원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 뭐 한동훈 의원이 같이 껴서 이렇게 화이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게 이제 이성권 부산시당 위원장이 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뭐 성사된 자리라고 해요. 근데 뭐 요거 한동훈 의원으로서 요 자리에 참석하는 건 뭐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지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 텐데 어쨌든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것 뭐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뭐 이제 그런 것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권영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우리 네. 당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원래 우리 당 대표였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가는 것도 무슨 쫓겨나간 거고 그때 당시에 네. 강성 친윤들에 의해서 쫓겨나갔지만 네. 그 이후에 그 정치적으로 부활하면서 나는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국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게 보수 재건이고. 네. 그러니까 저런 행사에 나가는 게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오히려 더 그 보면 다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가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때 예를 들면 부산 의원들 중에서 네. 총선 때 한동훈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내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사실 부산 북갑이라는 제일 작은 동네에 그서 당선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부산 내 어떤 지역보다도 강하잖아요. 부산 내에서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사실 그 도움을 안 받고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행사에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제 요즘 한동훈 의원이 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일어서서 인사하니까 막 환호성도 터지고 뭐 이제 뭐 그래서 이성걸 위원장이 막 너무 박수 환호하지 마세요 뭐 농담까지 하고 막 뭐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뭐 이제 이렇게 사실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그리고 보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약간 팬덤이 강하고 이렇게 대중적인 이런 큰 폭발적인 지지세 그 어떤 이런 걸 받는 스타성을 받는 사람이 참 드문데 뭐 한동훈은 여전히 뭐 이제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일각에서는 뭐 이제 메인스트림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뭐 존재감이 점점 희석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뭐 또 여전히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개인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네. 보수 쪽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처음인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네. 때문에 이제 저런 장면도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 행사는 지역 현안에 관한 토론의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이성권 부산시당 위원장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도 없고 무소속도 없다.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초청도 되고 또 초청 받으면은 가고 설령 저는 민주당 의원이었어도 갔을 거라고 봐요. 네. 국민의힘에서 저런 자리 초청하면 아니 백지장도 맞들어야 나은 게 네. 지역 현안 해결인데 네. 때문에 너무 정치적 해석을 과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버라고 봅니다만 이 이제 고민거리일 겁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나 총선에서의 역할이나 이거 뭐 다른 지역 어떤 의원들보다 절감할 거예요. 때문에 이제 복당을 포함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당내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한동훈 복당이 공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한동훈 그렇죠. 복당이 가능한 사실상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분간 무너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해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2월 얘기도 너무 멀다. 네. 이런 얘기를 정점식 원내대표 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완전히 손 뗐잖아요. 한동훈 거치와 요즘 관련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네, 그렇죠. 완전히 손 뗐고 중진들도 다 그냥 그 일단은 관망하는 태세로 돌아섰고 네. 물론 이제 내년 2월쯤 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한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니까 거기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평가가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그 동력은 지금 이제 사라졌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동력.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분위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장기화되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가 뭐 당혁신 어쩌고 하는 얘기도 말은 당원 주권 강화지만 사실 당권 강화 그렇죠. 포석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임에 도전하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게 복잡하게 꼬여서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서두를 일은 아니에요. 뭐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직 총선도 좀
시간이 그렇죠. 있고 네. 다만 다음 전당대회 전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들어가야죠. 자기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고 네. 공천권도 가져야 하고 뭐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네. 차기 전당대회 시점까지도 복당이 안 되고 배제가 된다면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행보를 하니까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좀 전에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이래 뭐 복당 운동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된다. 뭐 이제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 근절. 이게 사실상 뭐 이제 한동훈 의원 지지하는 뭐 이제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뭐 이제 이렇게 연일 뭐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겨냥하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외통위에서 뭐 반갑게 악수도 하고 뭐 그러던데 네. 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 이제 작심하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뭐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저는 저 안철수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님 보면 네. 그분들을 요새 움직이는 그 동의는 네. 앙심 그리고 질투심 이거 같아요. 네. 아, 저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자리를 못 가고 있어. 네. 라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뭐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추론이 잘 안 돼요. 그 주장 자체가. 이분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복당을 많은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한동훈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한동훈 걔도 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이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만약에 윤리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저는 안철수 의원 본인이 스스로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을 네. 만들어 준 게 누굽니까? 아, 그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무슨 정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속리산인가 지리산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 그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선언을 해놓고서 미국으로 가버린 것도 본인이었고 그 이후에 무슨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그게 또 망가지게 된 것도 결국은 본인이었고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와 손잡아서 거기에 무슨 위원장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 인수위 위원장인가 뭐 네. 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 했죠. 예. 네. 그러면 본인이 걸어온 삶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 윤리위의 오점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윤리적인 오점입니까? 윤호개인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윤리적인 오점입니까? 저도 친한계인데 저는 친한계로서 무슨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질투심에 눈이 멀면 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당권파 쪽에서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라는 이제 사실 그 예전에 새정치라는 이런 희망을 국민들한테 안겨줬었던 이런 정치인이 하기에는 좀 뭔가 결이 안 맞는다는 느낌 많이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뭐 우리 김채고 말에도 뭐 되게 수긍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정치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뒤로 헌정치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다 잊혀졌고요. 윤리적 오점은 아마 당원 게시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안철수 의원이.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경쟁을 의식한 면도 있지만 뭔가 좀 빈정이 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지난번에 법정 증언 가지고서 친한계 그 정치인들이 자기를 뭐 굉장히 공격했다.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당에 반대한다 기자회견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무슨 복당 운동권 이런 표현도 그렇고 운동권이라는 건 한동훈 대표 주변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안철수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감정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를테면 유승민 의원이 보이는 기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다 쳐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올림픽공원도 가시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셔가지고 저게 지금 강성지 지지층한테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는 건가? 그러면 저분도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곧 있을 테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뭐 공천이 됐든 경선이 됐든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 지역구도 경기도인데 갑자기 웬 서울시장 선거 분당인데. 이것도 좀 뜬금없고 네. 지난번에 경기지사 선거 나오라 할 때는 그렇게 안 손사를 나왔죠. 치던 분이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될것 그때만 같으니까 해도 그런 아니 거죠? 서울시장 선거도 그때만 해도 다 비관적으로 봤어요. 네.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돌파하고 나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다들 해볼 만하다고 봐서 저러나 나경원 의원도 또 최근에 들어서 부쩍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네. 올림픽 시동을 걸고 공원에 있나요? 무슨 배지 달고 올림픽 공원도 가시고 너무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뻔히 속이 보이는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정치인 것처럼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결국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이게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저게 좋은 거냐 과연 다음 총선 앞두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7일 날 1차 탄핵 표결 때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나 자진 하야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탄핵 이거 하지 말자 본인이 하야하겠다니까 라고 탄핵 찬성 그 투표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때 엄청 주목받았죠. 혼자 찬성했죠. 네, 그래서.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랬던 안철수와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안철수. 도대체 둘 중에 어떤 안철수가 진짜 안철수인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평생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화이트 라이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하얀 쪽에 있다 완전히 까만 쪽으로 가든가 너무 까만 넓어요? 쪽에 있다가 완전히 하얀 쪽에 가면 그거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도대체 그 안철수 개혁을 주장하던 안철수와 그냥 그동안에 변검처럼 너무 표정을 많이 바꾸셨고 너무 옷을 많이 갈아입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분은 정체성이 뭘까? 그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굉장히 씁쓸해요. 그렇죠. 사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뭐 그때 새정치 이런 얘기할 때 2010년 초반 뭐 중반 이때였는 건데 저도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막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구력이 있었어요. 막 뭐 이제 그런 청춘 콘서트 할 때.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멋졌죠 그때. 그렇죠. 그때 안랩이라는 기업을 성공시킨 맞아요. 부자인데 사실 저라면은 그 돈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게 먹고 살 텐데 뭐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막 뭐 이러면서 청년들한테 이러면서 약간 새정치 기대감도 심어주고 이랬던 시절의 안철수를 기억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즘의 행보를 보면 우리 김채훈이 말씀해 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게 뭐지? 15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상한 일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15년을 점프해서 15년 전에 안철수와 지금 안철수가 너무 다르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기대지. 저분의 그 정치적 그 여정을 보면 그 사이에 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쵸. 때문에 오늘의 안철수가 갑자기 만들어진 건 전 아니고 네.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출발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본인의 출발점에서 지금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떤 집착, 정치적 목표에 대한 네. 뭐 이것만 남은 건데 이게 대중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네. 대중들이 호명하지 않는 음. 이제 그런 그 기회라는 게 정치적 기회라는 게 정치인한테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의 호명이 있고 지지가 있고 공감이 있을 때 네. 뭔가 이 대업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꼭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의 정치 철학이든 아니면 본인 정치의 어떤 그 가치든 네. 이런 거를 증명하고 네. 그걸 이제 대중적으로 이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은 너무 지났어요. 저는 기회가 없다고 보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진이자 이제 어느덧 원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5선이에요, 5선. 아우, 어느덧 그렇게 됐나요? 네, 뭐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도 꾸역꾸역 돼가지고 5선이에요. 그리고 대선을 몇 번 출마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선 제일 많이 출마했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혹은 보수 정치가 본인이 이제 보수로 건너갔으니까 이 발전하고 통합하는데 뭔가 내가 어떤 기여를 정치 인생에 막바지 할까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안철수 의원다운 그러니까 출발점의 안철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역할인데
지금도 저렇게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마지막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수가 4, 5선 되면 품격이 없어져.